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영화물로 사용한 프라이버시 보존 기계 번역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현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하면 해킹 사례와 기업의 데이터 도용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GDPR, 미국의 HIPAA 등과 같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로 인한 관심과 규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번역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유출을 예로 들면 어떤 한 회사에서 무료 온라인 번역 툴인 트랜스닷컴을 사용해서 회사의 주요 정보를 번역하여서 데이터 유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주고받는 이메일 사업계 같은 중요한 서류를 온라인 번역 서비스에서 사용한 건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구글 번역과 같은 인기 있는 웹 기반 앱들은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고 번역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를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기업 간의 파트너십 시각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번역기를 통해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번역 서비스를 사용해도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 번역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킹 가능성이 있고, 번역가가 매수를 당해 데이터를 유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출 없이 데이터의 가공이 필요한 기계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7년 구글 발표한 모델로서 기존의 시퀀스 구조 인코더 디코더를 따르면서 어텐션만으로 구현한 모델입니다. RNN을 사용하지 않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설계했지만 성능이 RNN보다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기계 번역 작업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버터 GPT 등의 모델의 기반이 되는 모델입니다. 동영어문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 없이 연산할 수 있는 암호 기술입니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값을 복구하면 평문 상태의 데이터에 연산한 결과가 같습니다. 통계 처리뿐만 아니라 검색 기계학습까지 가능하고 키를 함께 제거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만 맡겨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을 강화해 해커의 공격을 통한 데이터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영어문 중에서 KKS는 실수와 복소수에 대한 닷셈, 골셈, 뺄셈이 가능한 동영어문입니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무한번 연산이 가능하며 분산 계산을 통해 노이즈 증가를 제어하고, 그로 인해 부트스트래핑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파라미터로 암호화하고 같은 길이의 암호문끼리만 연산이 가능하고 같은 슬롯끼리 연산을 가능합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슬롯 번째에 있는 숫자를 얼마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계적으로는 인덱스를 통한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인덱스를 통한 연산이 불가능한 이유는 인덱스 자체의 정보값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복구화 과정 없이 컴퓨터로 수행 가능한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유롭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데이터 연산을 무한번 수행 가능하게 기계학습이 가능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로 암호화된 모델을 만들고 암호화된 예측 데이터를 통해서 암호화된 모델을 집어넣으면 복구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만이 예측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행에 대한 연구들과 CNN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CNN과 RNN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존 연구는 CNN과 선행연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프라이버시 보존이 가능한 기계 번역은 없었습니다. 온라인 번역 서비스 및 전문 번역 서비스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능할 수 있기에 프라이버시 보존이 가능한 기계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아는 세계 최초로 암호화된 상태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 기계 번역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계 번역은 번역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서버를 통해 보낸 후 번역 결과를 받는데, 해당 과정에서 외부의 공격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데이터를 수집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평문에서 기계 번역을 학습시킨 모델을 가지고 동영암호된 데이터를 기계 번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번역 대상이 중요한 경우 외부의 유출을 막으면서 번역 결과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암호 트랜스포머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단어 인베딩에 해당하는 인덱스와 공개키에 해당하는 공개키를 공유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 평문에서 학습한 트랜스포머에 학습한 가중치를 동영암호 연산으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번역하고자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인덱스로 변환하고, 그러한 단어의 인덱스는 암호화된 상태로 클라우드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동영암호된 기계의 번역을 수행하여 기계의 번역으로 수행한 결과를 암호화된 상태로 사용자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사용자는 비밀키를 가지고 복구를 하고, 복구화된 인덱스를 통해서 다시 인덱스를 단어로 변환하게 되면 사용자가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암호 트랜스포머 고려사항입니다. 동영암호는 비선형 함수들을 직접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덧셈과 곱셈만 지원하기 때문인데, 이를 당시 근사를 통해서 비선형 함수들을 근사해야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에서의 서포트 맥스는 사용하지 않고 로직 값들로만 계산하고, 디코더 출력의 서포트 맥스도 사용하지 않고 로직 값의 최대값을 통해 구합니다. 가장 접근이 쉬운 제곱 함수를 사용해서 트랜스포머 활성 함수, 렐루 함수를 대체합니다. 또한 스퀘어 루트는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사를 통해서 구하는데, 이 근사에 대한 부분은 이윤호 교수님이 연구하신 부분을 통해서 첨부해서 근사를 통해 구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텐션이 중요합니다. 학습 과정의 동영암호 트랜스포머와 인프런스 과정이 계산 과정이 다르다면 단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텐션이 역시 달라져 번역가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활성화 함수 대체는 평문 트랜스포머와 HE 트랜스포머 둘 다 적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평문 트랜스포머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인덱스를 통해 토큰 인베딩 값의 매칭은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번역하고자 하는 인덱스를 암호화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칭 인덱스, 매칭 인베딩, 맥스 인덱스, 스포트 맥스, 렐로, 스퀘어 루트를 직접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참고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모든 블록의 입출력 값은 암호문으로 구성됩니다. 벡터 V를 인코드한 것은 평문 당항식 M이 되고 평문 당항식 M을 암호하면 암호문 CT가 되고 암호문 CT를 복구하면 평문 당항식 M이 됩니다. 평문 당항식 M을 디코드하면 벡터 V가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수행해도 벡터 배열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CKKS는 이러한 배열을 기준으로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배열의 기준은 슬롯이라고 합니다. CKKS가 지원하는 슬롯 연산은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슬롯을 기준으로 해당 슬롯만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페어는 암호문 1을 기준으로 슬롯마다 비교해 슬롯마다 크면 1, 작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암호문을 결과값으로 내뱉게 됩니다. 추후에 이 연산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커 이퀄 제로가 있습니다. 암호문의 슬롯 값이 0이면 1, 나머지 값이면 0을 각 슬롯마다 출력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보면 내적인 연산이 많기 때문에 내적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연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함수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썸이라는 함수는 E의 S를 시작으로 E의 거듭제곱으로 로테이트가 증가하게 되고 D 슬롯을 기준으로 전체 합을 구합니다. 암호문의 레포트 로테이트 미터는 덧셈 연산을 반복하고 로그 E의 D번을 반복해 D 슬롯 기준의 합을 추출합니다. 여기 보시면 D 슬롯만큼 1이 있는데 이 함수를 통해서 사용하면 D 슬롯 기준의 연관자 슬롯에만 모든 합의 값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 RC 함수를 통해서 복사하는데 암호문을 라이트 로테이트 및 덧셈 연산을 반복하여서 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레프트 로테이트 대신에 라이트 로테이트 통해서 복사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연관자 슬롯에 있는 값들이 이 함수를 통해서 D 슬롯만큼 복사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플래튼입니다. 평문 매트릭스의 인코드에 평문 당식을 만듭니다. 평문 당식 원소수가 t보다 크면 평문 당식 개수가 추가됩니다. 예시에서는 행을 기준으로 인코드했지만 열의 차원이 d라면 열의 기준으로 인코드가 가능합니다. 플래튼 d는 d 차원을 기준으로 띄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평문에서 토큰 엠베딩은 인덱스에 맞는 토큰 엠베딩을 썼습니다. 문장이 들어오면 이 문장들은 단어별로 바꾸고 단어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매칭되며 이 단어에 해당되는 인덱스는 다시 인베딩 매트릭스에 매칭되어서 인베딩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암호는 인덱스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CKKS는 이처럼 배열로 표현이 가능한데 토큰 인베딩 매트릭스를 그림과 같이 총 TT개의 평문 당식으로 표현하면 토큰 인베딩 매트릭스의 연번째 열은 평문 당식의 D 슬롯을 기준으로 연번째 슬롯 값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이 평문 당식 구조를 활용해서 인코드한 후 암호화를 합니다. 한 개의 평문 당식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인덱스 크기의 평문 당식 개수를 고려해서 인덱스 위치를 간접적으로 선택합니다. 한 개의 평문 당식은 D분의 T 개의 천장함수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는 D를 기준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활용해서 이 나머지 값에 D를 곱합니다. 그러면 각 평문 당식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을 인코드 1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인코드 1을 가지고 아까 정의한 평문 당식과 곱하게 되면 이 평문 당식에서 각 해당하는 중복된 인덱스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평문 당식의 순서를 이용합니다. 클라이언트 인덱스가 몇 번째 평문 당식이 있는지를 고려해 웹페이지를 통해 만나게끔 유도합니다. 아래의 결과값을 인코드 2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인코드 2는 이전에 구한 중복된 평문 당식을 순서대로 곱하고 인덱스 2는 곱셈을 한번 수행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업데이트를 그만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곱셈을 출력한 모든 출력값을 더하게 된다면 클라이언트가 주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베딩 값만 남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칭 인덱스의 구조는 방금 설명드린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해당하는 인덱스 값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은 추후 RC 함수를 사용해서 모든 D슬롯만큼씩 기준으로 복사하게 된다면 추후에 내적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선란한 함수들을 가지고 CKKS에서 암호문과 평문 당식 내적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내적의 구현을 보면 평문 매트릭스 A와 평문 매트릭스 B의 내적은 A를 B의 0번째 열과 B의 첫 번째 열의 가중합을 통해 곱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를 두 번 중복 사용하게 되는데 매트릭스 A가 암호문이었다면 암호문 CT처럼 RC 함수를 사용해 복사한 후 복사한 값 다시 평문 당식 곱하고 RS를 통해서 합을 구하면 검정색 박스에만 내적한 값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적 연산을 수행한 뒤 다른 값 외에는 다른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값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클리너 함수를 통해서 이 값들을 처리해 줍니다. 이 값들을 처리해서 만들어서 두 암호문과 곱하게 되면 해당하는 자리만 내적된 값이 있게 되고 나머지 값은 0으로 치환됩니다. 암호문과
가중치 W 내적 과정입니다. 암호문 CT를 RC 함수 동의를 복사하고 가중치 W를 평문 방식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암호문과 평문 방식 곱셈을 한 뒤에 곱셈 값을 기준으로 기술로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RS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며 이 RS 함수는 다시 클리너 함수를 통해서 노이즈 값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토큰 인벤이 수만큼 반복하면 암호문도 토큰 인벤 개수만큼 결과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과정은 트랜스포머에서 쿼리키 밸류를 구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쿼리키 밸류를 만약 구했다면 이 내적 과정들을 다시 내적해줘야 되는데 이 값들은 기술로만큼씩 기준으로 떨어져서 값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값들을 또 내적하는 기준을 보면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다음에 이 두 개의 D슬롯을 기준으로 각각 모든 합수를 더한다면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스칼라 값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들은 이후의 과정들 중복되므로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블록에서는 이전 블록의 마지막 인베디 값을 사용하고 번역 대상이 되는 단어의 개수만큼 표현하게 됩니다. 가정치 차원이 t보다 크므로 여러 개의 평문 방식으로 이도 수정되어 있으며 출력 값에 해당하는 슬롯은 번역 대상이 되는 단어에 대한 로직 값이 있습니다. 리니어의 입력 암호문의 개수와 출력 암호문의 개수는 평문 방식 개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니어 블록의 출력 값으로 이제 맥스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맥스 값은 컴페어 함수를 통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나누어져 있는 암호문들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각 암호문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연산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암호문들을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각각 이렇게 이런 암호문처럼 D번째 슬롯 기준으로 0번째 슬롯에 있다면 이 값들을 모두 하나로 합쳐주기 위해서는 레프트 로테이터, 라이트 로테이터 반복을 통해서 모든 값들 하나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 비용이 매우 큽니다. 합친 암호문은 계속 반으로 나누어 가면서 값을 비교해가면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이 끝나면 전체 슬롯의 0번째 슬롯에 최대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값을 활용해서 추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사용해서 그 맥스 값을 구한 값을 사용해서 RC 함수를 통해 복사하고 리니어의 출력값 암호문을 최대값으로 빼면 최대값에 해당하는 값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코 이퀄 제로 사용해 0에 해당하는 슬롯은 1을 반환하고 나머지 값을 가지는 슬롯은 0을 반환하게 됩니다. 실제 암호문 상태이므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RC 함수로 복사를 하면 1에만 해당하는 값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인베딩 차함수만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매칭 인덱스에서 인코드 1번과 같은 평문 방식 곱한 것과 같습니다. RC 함수를 이용해 복사하고 디코드 입력값도 사용하고 디코드 입력값으로 쿼리티 밸류를 다시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속 과정들을 반복해가며 암호화된 기계 번역 값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CKKS의 기본 현상 성능 측정입니다. 동영암호 트랜스포머 블록별 평균 성능 측정입니다. 스케일로트를 분수하는 과정과 맥스와 맥스 인덱스를 구하는 과정이 부분을 차지하면 알 수 있습니다. 블루스코어를 통해서 성능을 측정하였고 성능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으며 평문 트랜스포머와 동영암 트랜스포머는 블루스코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 분류를 가는 것은 활성화 함수를 분사하거나 활성화 함수를 모두 원래 값으로 사용해 구한 블루스코어입니다. 그리고 각 한 문장 14단어의 번역 시간은 동영암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5시간 50분 20초 걸렸지만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안전성이 있습니다. 동영암호 트랜스포머의 구현 특징으로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큰 인벤의 구조를 참고하여 간접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스케일로트를 분사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소프트 맥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렐로를 제곱 함수로 분사해서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최대값을 직접 구할 수 없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많은 반복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위에 성능 저하 요소들이 더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동료 조건이 없어 최대 기준만큼 반복해야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동영암 트랜스포머의 성능은 평문에 비해 느려졌습니다. 본 논문의 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보존 기계 번역인 이유는 그 다른 동영암호 스킨들은 각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더라도 현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KKS보다 10배 이상 느려 본 연구가 약 6시간이라면 다른 스킨에서는 대략 60시간 이상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연구가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평문 트랜스포머와 동영암 트랜스포머 변형 결과는 같고 동영암 트랜스포머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존이 가능한 안정한 기계 번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영암호 트랜스포머는 평문 트랜스포머 비비 인프런트 시간이 매우 올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동영암호 되어 있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며 기계 번역이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참고 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